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자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에 5,3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손길이 늘어나는 가운데 유럽연합 EU는 우크라이나의 EU 특별 가입 절차를 거부했습니다. 11월 선거를 위해 한인 정치인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목요일 KTN 뉴스입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의 새 대통령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일본과 중국 정부도 당선 축하 메시지와 함께 양국의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가장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새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철통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강조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해온 윤 당선인에게 중국과 러시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기대감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청사진을 언급한 바 있지만 한일 간 오래된 과거사 문제가 단시간에 타협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도 윤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한중 관계의 협력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중국 매체들은 한미동맹의 강화가 예상되면서 사드 추가 배치 등 한중 관계에 대한 미래가 밝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 당선인이 강경한 태도로 외교 중심을 미국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10일 성명을 통해 5,300만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금은 우크라이나 주민의 긴급 식료품 조달과 주거 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스티브 홍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이 길어지면서 민간인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얼마 전 미국이 5,4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5,3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10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선량한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무 작업은 국제개발부 USAID가 진행하고 유엔산하 세계식량계획 지원도 포함될 방침입니다. 한편 연방의회는 9일 우크라이나를 위해 총액 136억 달러를 군사, 인도주의, 재정지원 예산 편성에 합의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브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것과 달리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특별 절차는 거부했습니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0일 프랑스 외곽에 위치한 베르사유 궁에 모였습니다. 아직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은 초안에는 EU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신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의 유대를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사실상 지난달 28일 특별 절차를 통해 EU 가입을 즉시 승인해달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U 가입 절차는 통상 여러 해가 걸리고 가입 협상을 개시하는 데만 27개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EU 가입을 적극 지지하는 회원국이 있는 반면 폴란드와 네덜란드 등은 절차 간소화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EU는 성명서 초안에서 여전히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우크라이나와 유대를 강화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맥도날드와 코카콜라, 스타벅스 등 러시아에서 사업을 지속하겠다던 다국적 기업들이 줄줄이 잔류 결정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반대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급히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맥도날드는 사업을 일시 중단하더라도 러시아 내 종업원 6만 2천여 명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코카콜라도 러시아 내 모든 영업을 중단한다고 했고
스타벅스는 러시아 사업에 대한 로열티를 우크라이나 구호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한인들도 입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특별히 샌박 조지아주 하원 의원은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지역구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스티브 온 기자입니다. 조지아 주 하원 103지구에 공화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홍수정 후보가 입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장을 내민 홍수정 후보는 이번에는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샌박 조지아 주 하원 의원도 107구 지역구로 입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선거구 개편으로 기존의 101 지역구에서 107 지역구로 조정되어 출마하는 것입니다. 조지아 유일의 한인 주 하원 의원인 샌박 의원은 이번에 4선에 도전하게 됩니다. 한편 조지아주 선거 입 후보 등록 마감은 11일까지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소재한 얼라이언스 티에러에서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연극이 11일부터 개막합니다. 모처럼 한인 작가의 작품이 공연되는 건데요. 관련 내용을 스티브 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 극작가 로이드 서의 작품 비나의 사과 6개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사람들은 피난길에 오르게 되며 사과 과수원집에서 자란 10살 소녀 비나도 가족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비나는 피난길에서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과 6개만 가지고 가족을 찾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얼라이언스의 크리스토퍼 모세 예술감독은 연극 비나는 로이드서 작가가 실제 대구의 과수원집에서 자란 작가 아버지의 실화를 바탕으로 저술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의 사례인 우크라이나가 세계 비극을 목격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의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극 비나의 사과 6개는 애틀랜타 소재 얼라이언스 시아터 코카콜라 스테이지에서 11일부터 27일까지 공연됩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생물 화학무기 공격을 감행하거나 빌미를 조성하기 위해 미국이 연루된 허위 구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9일 경고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생물무기 또는 화학무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가짜 깃발 작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것은 분명한 패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키 대변인은 미국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있고 러시아에 빌미를 줄 요인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지난 10일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우즈는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에서 82승을 올려 다승 공동 1위에 올랐으며 메이저 대회에서만 15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린 선수입니다. 그는 플로리다주 폰테 베드라비치의 PGA 투어 헤드쿼터에서 열린 명예의 전당 입회식에 참여해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입회식에는 어머니 쿨티다, 딸 샘 알렉시스, 아들 찰리 엑설, 애인 에리카 허먼이 함께 무대에 올라 축하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의회가 유치원에서의 동성애 등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과 관련한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서명만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공화당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디센티스 주지사는 교사들이 유치원생과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논의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서명할 것은 전망됩니다. 민주당과 성적소수자 단체들은 이 법을 동성애 언급 말라 법으로 부르며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스티브 온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3월 10일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107만 1,117명, 누적 사망자는 98만 9,774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7,22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205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입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91만 7,820명, 누적 사망자는 3만 3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441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41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8만 2,832명, 누적 사망자는 1,99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11명, 신규 사망자는 10명 늘었습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7만 3,329명, 누적 사망자는 1,69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8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